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정현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광고만 한 35년 정도 했고요.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마이크 없어도 돼?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좀 크게 낼게요. 그 광고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기획, 마케팅 쪽이고 하나는 제작 쪽인데, 제작 쪽은 여러분들이 아는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PD, 저 뒤에 계신 분처럼 있고, 이 기획 쪽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그래서 이제 보면 인터넷에 보면 A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카운트 익제큐티브라고 그래가지고 광고대행에서 보통 이제 기획 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 기획 담당 일했기 때문에 뭐 글을 잘 쓰거나 그림 잘 쓰거나 이런 건 상관은 없고, 마케팅에서 방향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큰 대행사에서 있지는 않았어요. 조그만 대행사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광고를 접해본 적은 없고, 중소기업 또는 조그만 광고들 어떻게 해서 보면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맡은 바 중에서 제일 큰 광고주가 르카프하고 잘 푸른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김 국장님 얘기를 듣고 이제 광고, SNS, 온라인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그거를 한 2시간 동안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이, 그리고 그동안 컨설팅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좋아했을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 하나 뽑았는데 컨텐츠라고 하나 뽑았습니다. 컨텐츠 보면 다 아시죠? 컨텐츠. 제가 이제 늘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업체,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부터 기촌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팔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제품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좀 활동 좀 하고 쇼핑몰에 입점을 하게 되면 물건 팔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문 대통령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 경제가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경제 답이 없잖아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상황, 현재 입장 맞게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요 주제만큼은 확실히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식시켜 주자. 그래죠. 잡은 키워드가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지만 콘텐츠라는 거는 보여지는 실체 모든 것입니다. 보게 되면 제품이 있으면 제품 그 자체도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브랜드, 로고, 심볼, 디자인, 그리고 그것이 실려져 있는 홈페이지, 쇼핑몰도 콘텐츠입니다. 여기서는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스토리 형태의 인포메이션을 콘텐츠라고 합니다. 즉,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합쳐가지고 만든 내용, 스토리.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스토리텔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이게 잘못했는데, 콘텐츠는 3가지 방향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TV나 신문이나 잡지 같은 기존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SNS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되고, 하나는 또 입소문이라는 걸 통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그리고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콘텐츠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마케팅 활동에서 콘텐츠가 활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꾸미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통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SNS를 다 하시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 블로그도 그렇고 보면 파워 블로그라든지 유명인 그 SNS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경우는 뭐 50만도 있고 뭐 외국의 유명한 가수는 몇천만 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 컨텐츠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컨텐츠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유명인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명인 못지않게 유명인 비스무리하게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 쉬울까요? 절대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 제품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100개 정도가 나오면 한 두세 개 정도 성공하고 한 10개 정도는 현상 유지를 하고 나머지 8, 90%는 1년 있다가 없어집니다. 특히 장사를 위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하게 되면 더더욱 그게 더 심하죠. 이 콘텐츠 생산을 옛날에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SNS가 활동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고, 우리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론 강의보다도 제가 오늘 이제 내려오면서 고민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뭘 내용을 보여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귀촌을 하거나 내려와가지고 시골 살면서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직접 컨설팅 해주고 관계를 맺은 한 4군데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례 한번 하면서 그걸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은 거는 감동 수제 생강구라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처음 들어본 분. 요 분이 2012년에 그 충북 영동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영동 포도만은 여기서 이제 저는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는데 영동과 가기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려오기 전에 그 오리온이라는 그 동양제과 과자 홍보실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몇 년 있다가 그 프루덴셜이라는 그 생명보험회사의 그 세일즈, 보험 세일즈를 해가지고 나중에 지점장까지 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지점장 하다가 어쨌든 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귀촌을 하겠다. 이 친구도 시골 출신입니다. 당진 출신인데 고향으로 안 가고 영동으로 왔다.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살림 그 영동 지역 본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내려왔어요. 귀촌으로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거 농사 짓거나 뭘 만든 게 아니고 한살림에서 어떻게 뭘 배정을 받았는지 커피숍을 배정을 받았어요. 영동 시내. 뭐 영동 시내라고 해봤자 괴산하고 비슷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조그만 구석에 커피숍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내려오기 전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을 받았어요. 내려가지고 한 몇 년, 한 3년, 4년, 5년 정도 커피집을 운영하고 바리스타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처에 이제 그 뭐 주부님들 뭐 근처 영동 무주 이런 쪽에 다니면서 교육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영동 구름마을이라는 그 협동조합 비슷한 게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귀촌해가지고 커피집을 하니까 솔직히 영동 시골에 커피를 누가 마시러 오겠어요, 자주? 그래서 보니까 영동에 포도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뭐 철되면 포도도 따고 뭐 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름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생강고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생강고가 생강차가 좀 다르더라고요. 생강차를 이렇게
솥단지다 이게 넣어가지고 한 20여 시간 끓이니까 정관장 그것처럼 이게 진하게 되는 어떤. 그래서 작년 7월 달, 지금 이게 꼭 2018년도 7월 달에 이걸 들고 저한테 왔어요. 뭐만큼 들고 오더니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쭉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떠냐, 먹을만 하냐 그랬더니 열의 열은 다 좋다고 그래요. 야, 이런 게 있었나? 참 좋다. 또 시키자.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름도 이제 브랜드 이런 거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자기가 그 카페가 감동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이. 그래서 그 앞에다 수제자만 넣어가지고 감동 수제 생강원가라고 짓고 저 병도 서울의 방산시장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밀봉하는 것까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방산시장 가가지고 케이스 뭐라고 이게 택배 보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하고 또 자기는 영동 가가지고 영동 시내에 이제 보니까 그 생강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자, 어떻게 팔 것이냐. 똑같죠? 야, 어떻게 팔 것이냐. SNS에 통해가지고 쇼핑몰 만들어 팔자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와디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와디즈하고 접촉을 했더니 와디즈 마케터가 흔쾌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1차, 2차, 3차 펀딩을 하는데 간이 적게 150만 원인가를 1차 펀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은 1차 펀딩 때 거의 800%로 오버가 됐고, 그 다음에 2차 펀딩 때는 1200%. 그리고 작년, 이게 3차하고 2차 때 작년 추석 때 한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선물 포장을 해서 해가지고 했을 때도 거의 1000% 가까이 펀딩을 시작된 거예요. 도합 3번의 펀딩을 통해가지고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매출. 수익은 아니고 매출을 올려가지고. 펀딩 방식이라는 거요? 네? 그러니까 펀딩이라고 하는 게 풍요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와디즈 좀 아십니까? 와디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기업들 이게 어떻게 뭐 홍보할 수 없고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팔아줘요. 쇼핑몰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와디즈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 정도, 아니 10개만 팔겠다 그러게 되면 10개 이상 팔리면 그 펀딩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주문 받자마자 그때부터 제조해가지고 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면 팔리고 뭐 못 팔리고 못 파는 게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펀딩이 끝나면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발송하면 되는 겁니다. 와디즈가 이제 그런 개념이 네이버에 해피빈이 있고 와디즈가 있고 카톡에 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시스템.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자본이나 어떤 그런 것들 마케팅 능력이 없는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와디즈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번 했고 올 초에 해피빈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했냐면 이제 그 해피톨이라는 네이버 쇼핑몰에 이거 올려놨어요. 블로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거 할 때 물어봤죠. 너 이거 혹시 뭐 SNS 할 시간 되냐 그랬더니 나싱. 만들기도 바쁜데 시간이 없다. 나 모른다. 내가 물론 홍보실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SNS 전혀 모른다. 할 시간 없다. 저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디즈에 이제 뭐 돈도 조금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질문. 예, 예. 와디즈 3번 할 때 예. 그 시간 거의 어떻게 한 됐어요? 거의 초창기 때는 보름 네. 15일에서 20일 정도 했습니다. 15일에서 20일 정도.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이 간격이 제가 지금 작년 요게
그 1차 간격이 1차 처음 한 게 8월 달에요. 한참 더울 때.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이렇게 약간 시험 뭐랄까? 될까라는 생각, 왜냐면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생강차는 겨울에만 먹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거니까. 생강차를 또 겨울에만 먹는 거여서 야, 이거 될까 그랬는데 이상하게 여름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1차 하고 추석 때 2차 하고 3차를 올 초에 했어요. 그리고 봄에 해피빈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올 9월 달에 추석 맞아가지고 그 영동에 구름마을이라고 무슨 이상한 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이랑 같이 패키지를 해가서 한 열흘 전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이미 목표 달성을 했더라고요. 이미 100%만 넘으면 좀 팔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판매를 했는데, 이 해피토리에서도 이거 이제 쇼핑몰이 걸려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달까지 60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하루에도 보통 3개, 4개가 계속 구매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와디즈 이외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친구가 한 거는 와디즈하고 해피빈 했고, 첫 번째 자기가 카톡을 통해서 지인들한테 이게 사진이나 이렇게 엽서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만들었는데 가격은 얼마다, 혹시 필요하면 연락 줘라 이렇게 해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바리스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커피 강사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주, 전주 이쪽으로 이렇게, 왜 그쪽 영동 사람인데 이쪽으로 안 오고 전라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군산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서, 왜 커피집 이렇게 큰 커피숍이 있잖아요. 커피만 파는 데가 아니니까 가가지고 세일을 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 세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통 20개, 30개, 50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커피 드시는 분 말고 다른 차 할 때 이거를 내주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결국 이 친구가 진짜로 1년 만에 거의 1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것저것 다 빼고 원료, 생강값이 2배로 뗐다고 보긴 하는데, 아마 순인 수익으로 아마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는 벌지 않았을까. 다 빼고. 그러니까 1년 만에 아무 활동 안 하고 그냥 입소문하고 발로 뛰어서 와디즈라는 걸 통해 가지고 1억 정도 올렸으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지금 혹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있으면 검색창에 생강고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제일 먼저 뭐가 뜹니까? 이런 거 뜨지 않아요? 그죠? 이 네이버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쇼핑몰에 제일 꼭대기층 좌상단에 올라가는 거는요, 광고하거나 이렇게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올라가려고 무지무지는 수단을 썼습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생강고처럼, 이게 이 생강고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다른 제품 카테고리에 비해서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티슈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는데, 생강고가 아직까지 크게 검색도 많지 않고 카테고리가 작은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올렸습니다.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두 번째로 광고를 해야 돼요. 네이버 쇼핑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 광고비가 클릭당 이렇게 누르면 얼마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변칙이지만은 가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택배를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데 물건을 안 오고 박스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 활동 안 하는데 이게 올라가지고, 이거는 누가 아무리 몰라 해도 이거 뺏지 못해요. 계속 지금처럼 팔리기만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강구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초점을 잡은 거는 결국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와디지도 하고 해피토리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직접 구매가 더 많아요. 어떻게 알고 예를 들어 단체 구매하는 거 있잖아. 선물용 이런 거 있잖아. 보통 뭐 회사에서 20개, 30개 하는 것들은 직접 전화를 가가지고 직접 하게 됩니다. 그 구매가 와디지가 못지않게 전체 매출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생강차가 유행했는데 생강고를 했고, 그 다음에 수제 직접 만든다는 거. 이 박스나 포장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은 딱 봐도 이것은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풀무에 대해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거라는 게 눈에 그게 먹힌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강차를 생강고라는 약간 카테고리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로 찬바람 날 때만 마시는 차를 연중 남녀노소 누구나 마시는 차로 포지셔닝을 새로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도움 준 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작년 오면서 여름에 갖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그냥 뜨신 물에 타 먹어도 되는데 그냥 시원하게 아이스 라떼처럼 먹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강차를 보통 우리가 먹게 되면 겨울에만 먹잖아요. 목감기 있을 때, 뭐 의식을 출 때. 그거를 연중 마시는 걸 돼 있고, 애들도 먹게 우유다 타게끔 만들었고, 요구르트다 타서 먹게끔 여러 가지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다이렉트로 메일을 편지 같은 걸, 리플렛 같은 걸 만들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몸이 이게 차가운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도움이 된다. 한방 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러한 포지션인데, 결국은 여기서 성공했던 요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품에 충실했고, 포지셔닝을, 카테고리를 새로운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조금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게 되면 가격이 뭐 되게 싼 것도 있고 굉장히 비싼 것도 있지만은 이 시장에서는 단독 1위예요. 작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뭘 준비하냐면 여기서 자신을 얻어가지고 양파고하고 도라지고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양파고 너무 좋잖아요. 알파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마셔보니까 그 양파의 그 있죠. 약간 알싸한 약간 역겨운 그런 알파를 즙으로 내서 먹으면 시원하게 착 마실 수 있겠던데 그러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지금 좀 약간의 좀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 대신 도라지. 보통 도라지 청이라고 하잖아요. 청인데 그거보다 조금 약간 고급시켜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영동에서 드디어 이제 제2의 귀촌하는 장소로 당진으로 이사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공장 생강고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생강고를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강식품. 건강식품이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략 여기 같으면 군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요. 나 이런 거 만들어 판다. 그 대신 가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주방에서 만들면 안 돼요. 이 별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솥단지 뭐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리고 당진에 땅값이 좀 싸가지고 이게 사지는 않고 생강을 직접 심어서, 왜냐하면 생강 어떻게 된 건지 그 생강 가격이 작년보다 올해 거의 2배가 올랐대요.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강도 심고 좀 더 이렇게 공장도 해가지고 해서 당진에 한 실평수 한 50평 정도 되는 그냥 안 쓰는 펜션 어떻게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사지는 않고 싸게 임대를 해서 11월 달에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강고는 계속 이렇게 팔고 또 양파고 도라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런 건강차 쪽으로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 컨텐츠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텐츠 부분에서. 제품 하나에 승부를 걸었고, 다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컨텐츠 부분에서 새로운 포지셔닝,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거거든요. 그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자, 어려운 것 같지만은 잘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또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순비 아일랜드라고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거래를 하고 했던 사람인데, 요 순비 아일랜드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캐릭터입니다. 그 해녀 캐릭터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 친구도 2012년도에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귀촌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 그 천혜경 여자분인데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연세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원래가 그 국민대 시각 디자이너 나온 분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뭘 만들 줄 알아요. 디자이너 출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뭐 장사도 해보고 커피집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제주도에 땅도 비싸졌고, 그래서 고민 끝에 본인이 이제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여러분들 몇 번 가보셔도 알겠지만은 우리가 딱 보게 되면 돌 하르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해녀라는 게 있어요. 돌 하르방은 제돌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큰 회사에서 잡아가지고 미키마우스처럼 그런 캐릭터 사업을 벌치고 있습니다. 근데 해녀는 해녀 문화가 있고 해녀 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를 대표할 만한 캐릭터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한 2년 동안 2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서귀포의 이중성 미술관 옆에, 바로 옆에 그 가게가 하나 있고, 또 제주시 근처에 있는 월정리 해변에 카페 겸 매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만들고 나니까 이분이 자신을 얻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귀촌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이 정부 뭐 중소기업 창업자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제주도에도 보니까 뭐 귀촌한 사람들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캐릭터가 있으니까 심사에서 이게 늘 때마다 다 합격이 되는 거야. 이게 많지는 않지만은 뭐 하게 되면 이게 실체가 보여지니까 이걸로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오메기 떡이라든지 뭐 향수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갖고 가게 되면 야, 그거 굉장히 많은데 어렵지 않겠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부하는데, 심사할 때 이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높아가지고 지원만 하더라도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 받았어. 이분은 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미키마우스나 제돌이처럼 그런 캐릭터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머그컵이라 그 MD 제품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뭘 사갖고 올 때 뭘 갖고 오는데, 제주도가 뭐 솔직히 특산물 해물 빼놓고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주도 갔을 때 놀러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다고 그러게 뭘 사시겠어요? 귤? 오렌지 뭐 이런 것만 산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있을 때 컵이나 무슨 뭐 아까 보여주는 뭐 노트나 가방 이런 제품들은 100 종류가 한 100가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지 이렇게 핸드크림이라고 그러나요? 그 제주도에 나오는 무슨 그 온목가사리 뭐 어떤 그런 해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걸 해가지고 캐릭터를 딱 거기다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장에다 딱 놓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사갖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소술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제일 우측에 보게 되면 그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월정리 그 카페에 가면 1층은 카페고 2층은 이렇게 체험관이 있어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바닷가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향초도 만들어주고 뭐 있잖아. 초 이런 거 간단한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니까 꾸준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왔을 때 애들하고 그냥 바닷가 걷는 것도 좋지만 저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거의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이걸 거의 무료로. 그리고 가면서 들어와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매장에서 물건도 사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합니다. 아주 잘하시는 분.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하면서 저한테 어떤 요구가 왔었냐면 그때 제돌이라고 이제 그 도라 하루방 그것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우리도 한번 뭔가 좀 만들어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한테 컨설팅 요청이 와서 만나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더 하시죠. 왜냐하면 이거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이걸 하면서 마케팅 활동은 딱 하나를 했어요. 아까 디자이너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보일까 모르겠네. 아니 됐어 그냥 할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그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을 아주 거의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인스타그램도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고 갈 테니까 순비 아일랜드를 한번 그 인스타그램에 치면 페이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보통 페이지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도 페이지가 있잖아요. 자기 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홈페이지처럼 꾸며놓으시죠. 홈페이지처럼. 엄청나게. 거기다 다른 거 안 올려요. 그냥 해녀, 이거 캐릭터 올리고, 뭐 올리고, 체험학습 올리고, 계속 올리는. 여기 보게 되면 게시물이 한 2년, 3년 동안 470개 정도인데 많지는 않지만은 팔로우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5,000명 이상 되고, 글 한 번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 누르는 수가 500, 600, 1000 이렇게 돼요. 가끔 비자림에서 뭐 나무 벤다고 그럴 때 쫓아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 자연을 훼손한다고 막 열내가지고 뛰들르고 그런 것도 올리고. 이게 다른 활동을 안 해요. 인스타그램 하나만 해요. 거기에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자기도 할 시간도 없지만은 글 재주도 없고 그 대신 자기가 사진하고 이렇게 찍은 거 가지고 이렇게 디자이너니까 잘 만질 줄 알잖아요. 이쁘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스타그램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 이게 거의 프로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잘한 거는 타겟을 아예 20, 30대로 딱 잡았어요. 20, 30대.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했던 거고 또 조금 더 그 30, 40대 정도 보게 되면 30, 40대까지 보게 되면 제주도에 애들 데리고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하고 제가 여기는 매출을 물어봐도 대답을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항상 월정리 해변에 가면 사람들로 가득하고 1년 전중 그 다음에 이중섭의 그 매장에 가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를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꼭 그냥 나가는 법이 없고 뭐라도 이게 뭐 스카프에도 있고 양말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갈 때 그냥 가볍게 친구한테 뭐 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요 인스타그램이 내가 제주도에 갔을 때 막 누르면요 인스타그램이 떠요. 많이 노출이 잘 돼.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 학습 프로그램 했고 또 나름대로 그 MD 제품이라 아까 말하는 그 핸드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 약간 뭐 선크림 같은 경우도 그 제주도 특산에 맞게 그 해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친환경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름 그것도 솔솔솔 재밌게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해녀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무슨 축제가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세미나가 있으면 늘 섭외 대상 1위야.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도 뭐 계산에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장 뭐 이게 뭐 장터 같은 거 하잖아요. 항상 열어놓고 항상 물건이 많으니까 잘 팔려요.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이 캐릭터 같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열쇠고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차 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뻐 아주 달랑달랑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라르방 캐릭터 제도료와 함께 아마 제주에서 어떤 그 해녀 캐릭터로는 굉장히 앞으로 더 무궁무진 성공하지 않을까. 그 성공이라는 거는 무슨 뭐 재벌이 되는 게 아니라 귀촌해서 한 10년 만에 먹고 살 정도 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그 케이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디노비누라고 혹시 그 인터넷에 보면 요즘에 그 수제 비누 많이 만들잖아요. 아마 괴산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없습니까 이거? 미선나무 비누라고 예, 있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뭐 서울에 가도 이게 쉽게 해서 인터넷에 그 뭐라고 표현할까 수제 비누 뭐 이거 치면 무지개 많고요. 동네 뭐지 그 복지관이라든지 뭐 동사무소 무슨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집에서 그 주부들 대상으로 간단하게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그 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뭐 하루만 다 배우더라고. 친환경 수제 비누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컨설팅 이렇게 마케팅 하면서 제가 스스로 찾아갔어요. 사장님 너무 완벽해서. 아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툴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우측에 보게 되면 코뿔소 이렇게 해가지고 디노 이렇게 있죠 캐릭터 그것도 만들었어요 비누에다가 그래가지고 비누에다 딱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는 그 비누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이 재료가 코코넛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코넛 비누로 만들면 그 번호를 1번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바나나 비누로 만들면 2번으로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샴푸도 나오고 뭐 치약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제품이 나오면 번호를 1번, 2번, 3번 해서 지금 13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만들었고 여기 보면 이게 수세미예요. 수세미 있죠. 수세미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누를 하나 딱 그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비누 밑에 뭐가 있냐면 수세미 이렇게 짧게 말린 수세미 이렇게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같이 동봉을 합니다. 그냥 뭐지 우리 저 욕실에서 비누 밑에 올려놓으라고. 그거 아주 그 작은 부분이지만은 굉장히 센스가 있는. 그리고 이 친구가 저기 그 보면 저 고대 화공과 나와가지고 화학 전문 화공과 돼가지고 원래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뭐지 그 환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썩고 이런 거 세제 이런 쪽이다. 그래서 그런 걸 안 쓰게 만드는 것이 환경운동의 지름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는 저도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비누를 쓰면서 샴푸를 안 씁니다. 머리 감고 세수 다 돼요. 온몸 닦고. 근데 비싸. 요만한 거 하나에 두께고 한 달도 못 씁니다. 한 20일, 한 달쯤 못 쓰는 것 같아. 쓰게 되면 이게 하나에 9,000원인데 택배비 별도 해가지고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좀 싸게 안 되냐 했더니 자기는 가격 이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대신 그 강연을 많이 나가요. 무슨 뭐 환경 그런 포럼이라 많잖아요. 그래서 늘 강연을 하면서 환경 얘기 이렇게 쭉 한다고.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비누를 만들면서 그냥 만들지 않고 브랜드도 디노비누라고 이름을 줬어요. 캐릭터도 만들었어요. 거기에 모든 로고, 디자인 모든 걸 다 완벽해요. 그리고 쇼핑몰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오픈시켜 놓고 또 SNS 활동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페이스북 하나만 합니다. 페이스북에도 솔직히 비누 얘기 무슨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비누 얘기 한 10가지 써보면 할 얘기 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비누 만들고 그런 제작 과정 있잖아요. 비누 뭐 이게 거품 나고 뭐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그 심볼 같은 거 도장 찍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보면 막 잡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그걸 막 그 동영상 중심으로 쫙 올린 거예요. 보던 안 보던 한 2년 넘게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안 써요. 그러면서 가끔 이분도 이제 환경운동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좀 이렇게 열이 받는 얘기 있으면 글도 올리고 요즘에 조국 사태 그처럼 뭐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뭐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한 가지 한 거는 그냥 일반 수제 비누를 어떻게 보면 저는 명품화 시켰다고 봐요. 고급 비누로. 다른 비누는 보통 그런 수제 비누 같은 거가 비싸봤자 3,000원이에요. 그리고 뭐 10,000원 정도면 4개, 5개 여러 가지 주는데 이건 하나에 9,000원입니다. 선물 세트가 보통 5만원, 7만원, 10만원대예요. 되게 비싸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 비싼데 불구하고 여기는 단골 손님이 한 1,000명가까지 재구매가 늘 일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매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왜 자동적으로 한 달 만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시스템 있죠. 그걸 해볼까 하고 여기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라. 1,00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만 계속 된다 그러면 좀 싸게 해주고 그 리스트 확보가 되는 거고. 그거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SNS 활동도 별거 없어요. 뭐 포지션이 이런 것도 너무 완벽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페이스북 하나만. 블로그도 가끔 썼다가 보니까 블로그도 하긴 하던데 잘 안 써. 딱만 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서 판촉물로 자기 거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성장돼요. 이 친구의 그 확신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준다는 얘기. 굳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쿠팡이나 11번가 여러 가지 쇼핑몰도 막 넣고도 싶은데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가격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지니까 자기는 네이버 스토어팜 하나만 가지고 페이스북 하나만 가지고 제품 하나만 가지고 이 세 개만 완벽하게 해서 꾸준히 살겠다. 이게 이제 그 귀촌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서울에 아현동이 아니고 거기가 홍대 쪽 이쪽 허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창천동 거기에 지하 1층에 크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매장 겸 공장 겸 공장을 해봤자 뭐 요만한 시설 해가지고 쫙 올려놓고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거의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신 분. 뭐 브랜드도 혼자 다 만들고 뭐 그런 정도. 이것도 아마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저기 했고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거 면생리대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저랑 컨설팅하고 있는데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브랜드는 소락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소락 치면 다른 게 많이 나와요. 뭐 빵도 나오고 몇 가지 나옵니다. 소락이라고 잘 안 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아이컵 상협에서 한 10년가량 근무를 했던 협동, 조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를?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대표 되는 사람이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이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소락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이컵에 있으면서 똑같이 환경운동가야. 요즘에 이제 환경, 친환경도 좋지만 유기농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문제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잖아요. 그죠? 생리대의 원료가 물티슈 그런 원료에는 폴리에스테르라는 플라스틱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하게 되면 태우면 괜찮은데 태워도 다이옥신 같은 거 나오는데 그게 옷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도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이 관광업하고
또 생리대 여성분들이 일회용 생리대 이런 것들은 너무 광범위하게 쓰고 편리하기 때문에 좀 자리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킨다는 거창한 슬로건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꾸려나가요. 솔직히 매출 얼마 안 됩니다. 어려워요.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는데 면생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원을 잘 안 해줘.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그런 검색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가 보다. 소락을 치면 뭐 패드도 있고 이게 생리대도 있고 와이프스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화장 지우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이제 그분 때문에 갖고 다니고 면 손수건 이거 손수건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가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커피 갈아가지고 내림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게 자기는 아예 이제 그런 걸만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를 만난 거지. 이제 도대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리대처럼 팔고 싶은데 좀 답답해. 왜냐면 비싸. 이게 코튼이 이게 면이요 굉장히 비싸요. 솔직히 그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플라스틱이나 면이나 지구를 망가뜨리는 건 똑같아요. 사람한테 좋다 뿐이지. 면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사족이지만은 저 뭐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가면요 그 아랄라 이런 것들이 면 때문에 그 호수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면 1kg 만드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시는 물보다 더 많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물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환경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컨셉 받고 뭐 하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면생리가 너무 많다. 이것만 해도 무지무지게 많다. 그러면 그냥 면생리대 뭐 환경 얘기하지 말고 좀 여성들이 좀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런 거 보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그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화장 지우는 와이프스 같은 경우도 다 피부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여드름 나고 좀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 폼 같은 그런 게 좀 그 알레르기 이게 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어요. 물론 시장은 작겠지만은 포지셔닝을 좀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자들한테 좋은 생리대 쪽으로 한번 포지션을 해가지고 좀 좁혀서 활동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영 이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 편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에서 만들다 보니까 택배비가 또 비싸. 그래서 또 이 친구가 제주에서만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무슨 뭐 장터, 무슨 백화점 세일 뭐 엄청나게 다녀. 혼자가 아니고 협동조합인들 같이 막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비행기값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비행기값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솔직히 여성분들 계시지만은 이게 막 활동할 때 저거 차고 다니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쵸? 솔직히 뭐 주머니 줘가지고 빼서 넣는다고 하지만은 그거 굉장히 번거롭고 냄새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회용을 쓴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면서도 그분하고 얘기하면서도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포지션을 하지만은 컨셉을 집에 있을 때는 꼭 이걸 했으면 좋겠다.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잖아요. 가을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잘 때, 편할 때, 생일 때 이런 걸로 하라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에 쳐보면 너무 많아요. 면생리대가. 쉽지 않은 아이템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원형, 그 환경, 이쪽에 원형 이게 강한 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끌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제품을 여성들한테 그런 제품을 계속 개발할 겁니다. 지금도 한 10가지가 돼요. 뭐 주머니부터 아까 커피 뭐 이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활동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너는 블로그 해라, 너는 유튜브 해라, 너는 인스타그램 해라 나눠서 잘 하더라고요. 재밌게 잘 합니다. 근데 그게 노출은 잘 안 돼요. 제가 또 그 이유를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 중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SNS 활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나름대로 잘 정리한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외에 더 뭐 많은 사례들을 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나중에 한번 그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효과적인 컨텐츠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뭐 할 때 특히 장사하는 그 마케팅 그 SNS 컨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이 관가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고 타겟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타겟을 찾아야 돼요. 타겟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이거 어떻게 뭐냐 그래서 타겟을 누가 하면 좋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타겟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면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을 10대한테만 팔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나이 든 사람도 맞겠지만 그러면 이 패키지도 바뀌어지고 모양도 바뀌어지고 이름도 바뀌어질 겁니다. 이름도 뭐 뽀로로 생물이든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입니다. 경험상.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만들더라도, 페이지를 만들더라도 내 친구들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타겟을 확실히 정하라는 얘기예요. 메인 타겟. 메인 타겟을 정하는데 그냥 20대, 30대라고 정하지 말고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고 있는 59세 주부고 평소에 뭐 차를 좋아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차를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꼭 이 사람이 꼭 이 제품을 사게 만들 그런 꼭 이 사람은 꼭 살 거야라는 거를 프로필을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타겟 굉장히 중요해요. 꼭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포지셔닝.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감동 생광구 앞에 이게 뭐냐? 이게 뭔 생광구냐? 그럴 때. 그냥 연중 마실 수 있는 생강 건강차다가 포지셔닝이고, 디노비노를 예를 든다면 그냥 친환경 비누가 아니라 이것은 비듬이 안 생기는 친환경 비누.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패드를 그냥 면 생리대가 아니라 민감한 피부, 트러블 피부 전용 생리대다. 제품에 대한 정의를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기 하는데요. 포지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이 확실히 있을 때, 그리고 특징을 찾기가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제품은 딱 두 가지로 하는. 쉽게 해서 엉덩이가 이쁜 여자 하면 딱 떠오르죠. 산소 같은 여자 이형이 있지만 마몽도가 있지만 산소 같은 여자 뭐야? 산소 같은 여자. 광고에서 포지셔닝은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정의해야 돼요. 이 제품은 뭐다? 아까 타겟 얘기했죠. 이 타겟에서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글을 쓰고자 이거를 만들었다. 포지셔닝입니다. 유명 파워블로거들, 옛날 미네르바라고 옛날 오래된 사람이 있었죠. 주식 관련돼서. 경제 관련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몇십만 명 모이는 그런 SNS를 잘 보십시오. 요즘에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여러 가 있지만. 종합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한 가지 주제. 왜 한눈만 패려고 하잖아요. 한 가지 주제. 그것처럼
하나로 정리를 돼요. 쉽게 해가지고 한살림을 포지션 해보세요. 우리 국장님, 한살림 포지션 한다고 무슨 매장이에요? 너무 어려운가? 이 포지셔닝이 만들긴 하지만은 각자가 또 느끼는 바가 틀려요. 저는 한살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한테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냐면 저희 가면 아무거나 사도 믿을 만한 제품이 있는 매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살림 매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사도 저쪽에서 다 골라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살림에서 골라서 준 제품이기 때문에 나는 저기 있는 제품 아무거나 사도 써도 돼. 나는 그렇게 포지셔닝이 됐어, 한살림 매장이. 이게 믿을 수 있는 매장이 저한테는 포지셔닝. 한살림 본사에서는 또 다르겠죠. 친환경 제품만 만드는 매장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각계를 할 때는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포지셔닝이 중요하고 어렵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또 달라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샵이 됐건 제품이 됐건 내가 됐건 나도 예를 들어서 뭐냐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광고쟁이입니다. 어떤 광고쟁이냐 PD냐 카피라이터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마케터입니다. 플래너입니다. 광고 플래너입니다.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요게 제 포지션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지셔닝 할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엉덩이가 이쁜 여자, 산소 같은 여자 두 가지만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제품을 엉덩이가 이쁜 여자처럼 만들 것이냐, 산소 같은 이쁜 여자로 만들 것이냐 그 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브랜드를 만드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무무를 했는데도 울리네. 가능하면 브랜드를 만드세요. 이 브랜드 만드는 거 돈 주고 내는 것도 있지만은 힘을 받아요. 힘을 받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처럼 생광고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중에 치게 되면 감동 생광고 치게 돼 있습니다. 브랜드. 제가 봐서는 브랜드 만드는 거요. 돈 들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막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 거래처 중에서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지금도 이제 광고는 안 하지만 관련이 되는 게 잘 풀리는 집이라는 화장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화장지 이름 중에 뭐 유한 킴벌리도 있고 뭐 깨끗한 나라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잘 풀리는 집이 있어요. 그분 전신이 모나리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IMF 때 부도 나가지고 브랜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고민이 되는 거야, 사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잠깐 꽃을 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녁에 하다가 우리가 그래 예를 든다면 뭐 잘 풀어지는 어쩌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그 귀에 쏙 들어왔나 봐. 잘 풀려지는 화장지 막 하다가 결국 잘 풀리는 집으로 한 달 만에 워싱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매출이 20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1,700억 정도 아주 굉장히 건실하게 컸어요. 화장지로 1,700억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거 한 다발 사면 뭐 2만 원? 비싸봤자 2만 원, 싼 거는 10,000원이라도 있는데. 근데 이 잘 풀린 집이 그거 하면서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은 브랜드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통 집들이 할 때 보통 어디 가면 뭐 사? 세제하고 휴지 많이 가져가죠. 보통 휴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화장지라고 해야 되는데 휴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마트가 요즘에는 이제 뭐 대형 마트가 많이 있고 그랬지만 아직도 슈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편의점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슈퍼에 가면 화장지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인들이 싫어해요. 가게 사람들이. 이만하잖아요. 가격은 2만 원밖에 안 나는데 다른 물건 이만큼 갖다 놓으면 자리 차지하면 몇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그죠? 근데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몇 군데 시험을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깔았죠. 슈퍼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뭐 집들이 할 때 꼭 준비해서 사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집 앞에 가지고 뭐 사갖고 하다가 없으면 사자 갖고 사는데 이왕이면 이거 사갖고 이름이 재밌으니까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자가 돼가지고 품질이 아주 좋아요, 제품이. 화장지 제품이 뭐 다른 얘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50대 이상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보면 그 탑 오브 마인드라는 게 있는데 화장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면 첫 번째가 나이 든 사람들은 유황 kimberly, 뽀삐 이런 거 나오는데 30대, 40대는 잘 푸른 집이 유황 kimberly보다 많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1700억까지 됩니다. 깨끗한 나라 얼마나 이름 좋아요. 유황 kimberly는 원형 뭐 우리 강산 푸르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 친구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 잘 푸른 집. 브랜드 하나 가지고. 꼭 우리가 만든 작은 적이지만 꼭 그렇게까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브랜드. 이름 짓는 거. 로고 심볼은 나중에 얘기더라도 이름 하나 제대로만 잘 지면 왜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름 하나 잘 지면 좋다고. 이름 짓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보면 이제 뭐 아까 뭐 순비도 있고 해랑화도 있고 디노십도 있고 뱅주야 이것도 뭐 제주도에서 군뱅이 있죠. 군뱅이로 숙취해소제 만들었더라고요. 뭐 이분도 저랑 저기 하는 건데 원형 이거 사장이 맨날 술만 먹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의 이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숙취해소제. 왜냐하면 숙취해소제가 그 드링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근데 그 얘기만 잠깐. 최근에는 그 알약 하나 그런 게 유행해요. 그게 컨디션을 잡았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온 거야. 이것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이 사람 꿈은 제주도에 놀러 온 사람들 다 먹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군뱅이로 만들었는데 군뱅이 원료가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작게 들어가. 그래서 어쨌든 이름도 잘 짓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느냐, 컨셉을 잡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잘 만드는 좋은데 워낙 그 브랜드끼리 브랜드 만드는 게 경쟁이고 브랜드 만드는 게 서로 알리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시끄러운 그 난장판은 시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디마케팅은 아예 노 브랜드를 브랜드처럼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추세로 지금 저는 마케터로 다시 나가는데 브랜드 없는 제품은 생명이 오래 못 갑니다. 100%. 그냥 노 브랜드라는 얘기는 이마트나 이런 데서 싸게 하려고 싸게 팔으려고 니네들 우리 이마트 이름 갖고 팔어라는 거지. 그런 제품들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지. 이 잘 풀린 또 그 이마트 들어갈 때는 다르게 들어가요. 그걸 PB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유통마진 한 30% 빼지지? 못 빠지지? 싸게 팔아야 되지? 남는 게 없어요. 그건 저는 물론 노브랜드 뭐 제품군 해가지고 이름이 꼭 뭐 있을 필요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 페이지 이름도 그렇잖아요. SNS 페이지 이름도 이름이 있는 거 있어요. 그죠? 우리가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별명 있는 사람도 있죠. 무슨 맛소금이지 무슨 뭐 이상한 거 뭐 영어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는 제품도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오른쪽에 있던 제품은 뭐였어요? 오른쪽에 있던 브랜드. 해랑화라고 이게 뭐 한복. 제주도 한복인데 이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좀 비슷한 건데 왜 한복이 애들 옷이에요, 애들 옷. 근데 이분이 해랑화가 그 어머니가 한복을 하던 해가지고 요즘에는 한복을 안 하고 대여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에서 무슨 한 건데 이 사장님도 여러 번 오고 여자 사장님인데 자기 딸이 유치원 가니까 한복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한 번 입고 버리고 두 번 입고 버리고 이런 거야. 근데 한복 비싸잖아.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복을 평상복처럼 입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쉽게 해서 이게 그 개량 한복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내가 사진 있으면 해랑 한번 이게 애들이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해랑 한번 쳐보세요. 제주 인한복이라고 나오는데 이뻐요. 가격대도 한 5만 원 내지 6만 원대.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말할 게 많어. 제주에서 만든 뭐 한복 막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고 나가지고 딱 메리트가 저거더라고. 세탁기에 돌아가네? 세탁기에 넣어도 되는 한복이네? 그걸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만 해라. 맨날 입어야 되잖아. 애들은 하루만 입고 버리는데. 해랑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이들 거만 있네요, 그럼? 에? 아이들 거만 있어요? 어른들 것도 있는데 팔리진 않고 아이들 것만 파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왔냐면 그 공영 쇼핑 롯데 쇼핑이라고 홈쇼핑 있잖아요. 쇼핑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대박 날 거니까 5,000장 팔을 테니까 5,000장을 만들으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돈 2억인가 빌려가지고 5,000장을 만들었는데 정작 500벌밖에 못 팔렸어요. 그러면 5만 원씩 뭐 수수료 빼고 한 2만 원 남을 텐데 2만 원 곱하기 500벌하면 얼마 되고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인가. 나머지를 빚져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논한 거야. 그래서 이 재고를 어떻게 팔면 좋겠냐고 저한테 쫓아온 거야. 어떻게 알고. 그래서 보니까 뭐 제주 한번 복잡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이후로 쇼핑몰에 매번 나갔고 백화점 행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가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름을 참 재밌게 줬어요. 해랑화라고 그래가지고. 한복 이름이 해랑화야.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랑화를 봤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준비를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어쨌든 한복인데 그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장님 뭐 연세가 50이 안 됐어요. 큰 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유명한 한복집입니다. 인한복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소 한복 대여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보통 하죠. 이거는 이제 뭐 나중 얘기지만은 간단하게 뭐 SNS 됐건 입소문이 됐건 뭐가 가지고 막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꼭 하나 있어야죠, 그죠? 홈페이지가 됐건 홈페이지가 돈 드는 거 많이 들으면 네이버 모두가 됐건 뭘 만들어야 되죠. 쇼핑몰이 됐건 뭐 요거는 뭐 저기니까 랜딩 페이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SNS 선택인데 아까도 그 생강고 사람 빼놓고는 순비도 그렇고 이쪽도 그 비누 만든 사람도 그렇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 안 합니다. 시간도 없고. 보게 되면 뭐 요즘에 SNS라고 해가지고 뭐 블로그 뭐 많잖아요. 그 중에 다 할 수는 없어. 보면 잘 된 데는 꼭 하나를 했더라고. 하나로 완벽하게 하게 되면 다른 거 하기가 금방 편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가 글을 잘 쓰면 블로그를 하면 되는 거고. 사진 잘 찍고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거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3줄짜리 간단하게 쓰는 거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고. 이 카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만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기.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제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거 다 잊어버려도 네이버하고 카톡 하나를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게 되면 끝나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네이버 정복하게 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보게 되면 검색이에요, 검색. 구글이 아직도 검색 뭐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 70% 정도가 네이버입니다. 구글이 한 30% 정도 되고 다음 이런 것들은 한 10% 정도 되는데 구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기무치라고 쳤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어떤 그 제품군을 치면 이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아기 물티슈를 쳤을 때는 블로그가 제일 먼저 나오고 쇼핑이 나오고 카페, 이미지, 포스트, 지식인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자전거나 뭐 여자 화장품, 뭐 생리대 치면 이 순서가 바뀌어요. 아시죠? 왜 바뀔까요? 그게 뭐냐면 아기 물티슈에 대한 글을 쓰고 검색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제일 많이 검색하고 제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아기 물티슈를 광고를 하려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블로그를 제일 먼저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뭐 이미지 이런 쪽은 나중에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이 그대로 뜨겠지만 요게 미묘하게 바뀌어요. 자동차 치면 딴 거 다 없어지고 뭐 이미지만 뜨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이미지만 뜨면 뭐냐? 인스타그램 때 사진 많이 찍어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으로 가게 되면 네이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가 있고 블로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페가 있고 지식인 있고 모두 이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그 제품군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를 네이버를 잘 연구하다 보면 솔직히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요거는 너무 광범위해서 오늘 제가 만드는 콘텐츠하고 약간 주제가 벗어나서 말씀드렸는데 체크포인트 분명히 네이버는 늘 그냥 시간 되실 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 이렇게 투투투투투 해보면 뭐가 뜨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두 가지 타겟 포지셔닝. 요거 염두에 좀 두십시오. 그리고 콘텐츠 만들 때 얘기할 때 있잖아. 사진 찍고 뭔 얘기하고는 보통 보면 이거 굉장히 내 이야기 내 자랑하지 말고 상대편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만났을 때 되게 많은 사람이 있죠. 에? 그러면 처음 만날 때는 신기하고 두 번째 만나면 또 그 똑같은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근데 개인적인 얘기 아니고 장사 마케팅에서 얘기를 콘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상대편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물 되게 좋아요. 뭐 계룡아님에다가 뭐 백산 뭐 지하 200m 올라온 송인데 먹으면 좋다고. 사람들은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다 내가 한 살림 느끼듯이 틀리듯이. 저거 시원할까? 저거 진짜 뭐 믿을만한 거야? 다 틀려요. 느끼는 게. 그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내 자랑하지 말고. 이게 뭐 약간의 유사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문재인하고 김정은 대통령,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또 가겠네요. 뭐 시장도 가겠는데, 그동안 다른 대통령,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시장 볼 때?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다른 정치인, 다른 대통령들이 시장 보는 거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 뭘까? 아시는 분? 에? 시장 바구니. 시장 바구니가 뭐죠? 시장 바구니 가져온 거. 시장 바구니 갖고 왔어요. 돈을 직접 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광고적인 얘기. 보통 보면 그동안 시장 보면 막 악성이 바쁘잖아요. 막 매겨주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사진 팍팍 찍고. 그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다른 게, 이제 조정을 탁현민이가 했거나. 탁현민 씨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천재라고 하는데, 기발해요, 아이디가. 시장 간다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면 신문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번 추석 대략 차례상비는 5인 기준 해가지고 뭐, 한 가족 5인 기준 했을 때 한 30만원 들어간다. 30만원을 준 거예요. 시장을 본 거예요. 30만 원이니까 아껴 써야 되잖아. 내가 고기 좀 사면, 이거 뭐, 사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가지고 막 깎고, 흥정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다니는 거야.
그 얘기가 되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달라요. 시장 사람들이 느꼈을 때 달라요. 다른 대통령하고 다른 거야. 제가 아까 좀 아까 얘기, 내 얘기를 하고 허란 얘기가 상대편들이 뭘 좋아할까? 이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 보는 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지만은 달라요. 그동안 대통령들로 달랐던 거예요. 이분 혹시 아세요? 남덕현 씨라고 빨간 소금인데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충청도의 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사람이 그 스토리는 알고 계십니까? 대략 어떻게 살고 뭐 이런 사람 대략? 아니 그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죠. 이 친구가 서울에 어떻게 보면 알 거야 우리 이거 씨는 그지? 잘 몰라? 극좌 중에서도 아주 극좌야. 그냥 항상 뭐 저거 데모당 이름이 뭐 애국당 그게 아니라 데모당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요즘엔 안 나가는데 뭐 광화문 청와대에서 1인 시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뭐 할 거 없으니까 저 보령으로 내려간 거야. 보령. 젓갈 장인하고 마누라하고 셋이 살면서 이제 젓갈 팔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페이스북에다가 그것도 페이스북 노트에다가 단편 소설을 매려 올린 거야. 저도 우연찮게 봤어요. 저도 충청도 놈인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 부여걸로. 나보다 충청도말을 그렇게 잘해. 아주 깔깔대고. 읽어보신 분이 계시지만은 그 책으로 나왔잖아요. 이 친구가 요거 1년, 2년 지나니까 유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글 한 번 쓰면 댓글이 장난이 1000개 막 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마다 댓글 다 답글을 다뤄줘요. 그 나중에 책으로도 되고, 책으로도 판매도 되고, 출간돼가지고 아주 히트 같고, 그 2편, 3편이 뭐 여러 가지 책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어떻게 마음에 안 맞았는데 부인하고 뭐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혼자 산 쪽에서 뭐 이렇게 책 가면서 책 같은 거 쓰고 있는 아주 글쟁이입니다. 타고난 글쟁이에요. 제가 이거 페이스북을 보면서 페이스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 할 때 저도 그렇지만은 막 먹는 거, 뭐 애들하고 뭐 노는 거 이런 거 올리고 뭐 근데 그것도 친구들은 오랜만에 봐요. 댓글은 없지만 이 새끼 어떻게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좀 잘 지냈더라? 어디 갔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 보통 페이스북이 장사하는 마케팅이 아니면 보통 그런 글들을 많이 알려오는데 이 친구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글로써 자기를 표현하고 이거 아주 이 사람은 여기다 뭐 딴 거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마케팅의 가장 기본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주. 너 왜 그렇게 답답하냐? 너 진짜 뭔데? 학원 진짜 가기 싫단 말이야. 너도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돼. 다 공교육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좀! 하은이? 야, 이하은! 오랜만이네. 응. 너도 이 학원 다녀? 응. 오늘부터 다니려고. (10년) 전에는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러게. 뭐요? 백수님한테 카톡 옮겨? 아니야. 아니 뭐라니요? 야! 예! 이것 봐. 예쁘지? 엄마 갖다 줘야지. 나 갈게. 하은아 잠깐만. 부끄럽지만 내가 많이 참았거든. 나 화장실 좀. 와, 진짜 장난 똥 때리냐?
타이밍 고자 아니냐고. 누가 봐도 고백 각인데. 난 친구로만 생각하는 거겠지? 어장 아니야?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래? 오늘 내가 더 궁금하다니까. 저희 너 왜 불렀어? 하은아, 나 사실 너 왜 그렇게 답답하냐? 너 진짜 뭔데? 나 집에 갈래. 하은아. 사실 나 너 좋아해. 콩콩콩 지금 듣고 있다면 콩콩콩 안아주지 않을래 네 맘을 하은아 빨리 와봐. 엄청 넓지? 와 진짜 예쁘다. 죽이지? 이게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좀 길긴 했지만은 그 텐트 광고 패스트 캠프라고 그 여의도의 텐트 요즘에 많이 친다고 막 문 닫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의도에 텐트 100개가 쳐 있다면 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 시장에서 완전 독보적인 게 캠핑 문화가 이게 발전되면서 됐는데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이 광고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뭐 포지셔닝 뭐 다 하지만은 자기 할 얘기. 만약에 평범하게 텐트가 간다 그러면 이게 컨셉이 뭐냐면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게 공기가 잘 통해서 답답하지 않은 텐트야. 이게 뭐 집처럼 창문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텐트 보면 대부분이 앞만 열려 있지 이렇게 옆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텐트이기 때문에 이게 또 특징이 쫙 하면 펴지는 거거든요. 캠핑에서. 누구나 칠 수 있는 텐트이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가격도 싸고. 근데 보통 이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텐트 광고에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라 그러면 이 텐트에 창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환기가 잘 돼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고 뭐 그런 얘기만 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여기는 광고를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답답하다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그 포지셔닝을 답답하지 않은 텐트야. 시원한 텐트를 거기서 키워드를 답답한 걸로 빼서 답답한 거를 여자애들, 그 꼬마애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답답해. 왜 고백을 안 하는 거야? 답답해. 이걸로 풀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뭐 남덕현 씨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뭘 자꾸 만들고 뭐 만들어도 결국은 독특하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얼마나 페이스 막 하면 막 그림하는 막 이러잖아요. 이러다가 재밌으면 탁 본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은 뭐 쇼핑몰에 뭐 검색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산다고 할 때 내가 네이버 창에 검색을 해서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처음 제품, 접하는 제품일 경우에 검색도 해보는 거지만 내가 늘 접하는 거는 화장지 그러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브랜드가, 그죠? 그래서 아까 브랜드 얘기 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컨텐츠라는 부분에서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결국은 컨텐츠 그 자체가 재미있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무리를 하면 뭐 이거 제가 좀 아까 했던 얘기고
그 명품 맛집은 사람들이 뭐 맛집, 그 오래된 맛집이어서 그 사람들 SNS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거기 갔다 가지고 어차피 그 온라인 그 인터넷 SNS가 활성화되고부터 맛집이 더 잘 돼, 되는 집은. 막 구석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막 가짜 맛집 되게 많잖아요. 네이버 쳐가지고 맛집 찾아가지고 가는 집은 다 가짜다. 그만큼 장난들을 많이 치거려. 근데 오리지널 맛집은 그 사람들 할머니들이 뭐 인터넷 해가지고 블로그 했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막 혼나고 막 좁고 막 구석쟁이 찡겨서도 그거 먹으려고 줄 서고 그러잖아요. 뭔가 다르게 하나 그 사람들은 제품의 승부를 거는 거야. SNS 몰라도 돼. 그래서 요거 좀 하시고 또 하나는 당신이 바로 전문가야. 내가 비록 SNS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거 하나 만드는 건 전문가인데 나도 전문가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SNS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인 거예요. 기본입니다.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 그런 거는 저한테 맡기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컨텐츠는 전문가들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나도 전문가라는 얘기야. 그죠? 여러분 다 전문가입니다. 아까 뭐 솔매 이쪽도 오셨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컨텐츠, 포지셔닝, 재밌다 요 세 가지만 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SNS를 하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뭘 하건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본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귀촌하셔가지고 아니면 또 귀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여기서 살던 분도 계시지만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여럿이 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협동. 그래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똑같잖아요. 페이지도 만들면 협동하면 좋아요. 네이버 밴드 같이 간단하게 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잘 준비를 하면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최소한 1년 정도는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다. 금방 파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사례 들었던 상강고는요, 운이 되게 좋았던 친구예요. 운이 무지개 좋았던 친구예요. 제가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딱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됐던 건 딱 하나예요. 겨울에 먹는 차가 아니라 연중 마시는 차. 그거 하나 제가 전해줬어요. 혹시 질문 저한테 혹시 해주실 분? 궁금하시거나 평상시, 꼭 오늘 주제가 아니라도 뭐 평상시 좀 알고 싶었던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는 사람, 예. 브랜드는 혹시 다 등록이 되는 건가요? 예? 브랜드. 예, 그 브랜드를 요즘에 후이지 이런 거 아시죠? 예. 그 후이지를 딱 치면 그 이렇게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놓은 거를 수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영문, 국문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미 등록돼 있다. 지금 상황이 등록 중이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는 다 등록이 되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쓰면 괜찮은데 이 등록을 안 해놓고 잘 되잖아요. 누가 등록을 해놨어. 처음에 뭐라고 안 합니다. 한 1년이고 2년이고 와가지고 매출액을 몇 배를 뺏어가요. 그 후이즈나 가비아 뭐 이런 데는 이제 그 홈페이지 도메인 관련.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상표명이나 뭐 이런 정품명이 그런 건 특허청 관련 뭐 그런 게. 거기도 가면 그 후이즈 가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특허청 이런 거 하는 거는 요즘에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후이즈 이렇게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한글, 영국이 되게 돼 있어. 이름을 쳐봐.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있어. 등록 안 돼 있으면 내가 만들어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등록비 얼마 안 비쌉니다. 5년 기준 한 18만 원 정도. 심볼이 들어가면 또 약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 주소 있잖아요. 무슨 KR co.kr com 이런 거 있잖아. 한글 도메인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보게 되면 그 후이지 같은 데나 가비아 다 있어. 탁 쳐보면
이건 이미 사용 중 못 사용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쳐보면 돼. 그러고서 어떤 거는 커먼 돼 있는데 15.KR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커먼 돼 있으면 15점 내가 꼭 이걸 쓰겠다 그러면 요즘에는 막 그것도 막 세분화 시켜가지고 KR도 있고 무슨 OR도 있고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15.KR 컴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 하나 찾으면 돼. 어렵지 않아. 사이트 기준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음. 제가 저의 그 상표나 사이트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제품의 브랜드를 다양화하고 싶을 때 그 네. 브랜드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 그것도 똑같이 네. 사이트 말고 네. 검색에 치면 네. 그 상표 등록이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것도 후이즈 후이즈 내가 보여드릴까? 특허청 관련 거기 상표 등록을 하면 등록 가능 불가능 다 나옵니다. 영문 한글 다 나옵니다. 후이즈나 또 뭐 가비야 또 뭐 있지? 뭐 몇 개 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몇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름 만드는 거 할 때 뺑 둘러가지고 이름을 이제 우선순위를 뭐 한 10개를 잡았어. 그럼 10개 다 쳐보세요. 다 등록이 돼 있으면 다시 만들어야지 뭐. 그러고서 이름이 등록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로고 타입이 이쁘게 하는 거는 이제 디자이너들 맡기면 되지 뭐.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다가 디자인 해달라고 그러면 안 비싸요. 그 대신 10개 선불. 그 중에서 골라야 되고. 그 캐릭터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는 캐릭터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순비. 그러니까 한살님도 생각해보면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한살림 저는 로고 말고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니처럼 로고 타입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은 사과가 있잖아요. 애플이라고 있잖아요. 사과 고개 이제 나이키는 이렇게 심볼처럼 된 게 로고 내지 뭐 심볼이라고 보면 되고 한살림은 내가 보기에는 한살림 그 자체 로고 타입의 심볼이에요. 거기에 별도로 옛날에는 그 명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현대자동차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산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현대그룹. 이걸 이제 로고라고 그러고 이걸 심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 소니처럼 삼성도 이렇게 뭐 동그맣고 삼성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요즘은 추세가 특별하지 않으면 로고 타입 하나로 가는 경우. 이유가 조금 저는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순비 같은 경우는 캐릭터 자체가 예. 제품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살림이나 추구하는 이런 데서의 캐릭터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그렇지만 지금 질문의 맥락은 한살림의 어떤 캐릭터 자체가 홍보나 마케팅의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염두에 둔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순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뭐 이해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한살림이라는 큰 조직이 그 조직이 그런 거 생각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죠? 안 할 수도 있죠. 아니요. 지금 그 풀무원도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만들어진 지가 이게 몇 번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 카테고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효용적일 수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 한살림이라는 거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다는 게 제 소견이고 만에 하나 괴산해서 뭘 새롭게 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왜 좋냐면 뭐 앞치마 같은 데도 박아도 좋고 모자도 만들어도 좋고 운동복 이렇게 좋고 그 택배 상자라고 그러네 뭐 선물 이렇게 뭐 제품 탁탁 박아놓고 그 브랜드가 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글로 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캐릭터가 있으면 더 친숙하겠죠. 만약에 별도의 개념에서 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캐릭터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그거는 막말로 비용이 정해진 게 없어요. 진짜 정해진 거 없어요. 돈 더 들어갈 수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좀 상대적이긴 하죠 사실.
아닌가요? 솔직히 그 삼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외환은행, 국민은행 만들잖아요. 돈 안 줍니다. 그 대신 뭐 주는지 아세요? 전국 지점에 있는 대리점 간판을 줘요. 간판 그 납품하라고. 이게 삼성이 그때 당시에 20억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 개발한 거 20억이 아닌데 어플리케이션 그래가지고 삼성에는 수많은 제품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그게 비싼 거예요. 매뉴얼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한 20억 들어간 거지. 그 자체 개발한 거는 막말로 뭐 얼마 안 들어가지. 그래서 그거는 이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한 두세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 포지셔닝 이런 거 우리 제품 어떤 거라 다 컨셉을 주면 그냥 만들어달라면 안 줍니다. 절대로. 디자이너들한테. 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괴산 한 살림인데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뭐 없어라고 그래. 뭐 줄까? 사진? 그게 아니고 우리 괴산 한 살림에서 추구하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고 추구하는 건 뭐고 방향은 이렇고 앞으로 이런 공동체를 꾸며나갈 거다라고 줘야 그 친구가 그걸 듣고 나가지고 컨셉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러면 콘텐츠 포지셔닝 이런 거 다 해맞는 거죠. 그거는 그 비용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면 지금 같으면 막말로 야, 너 하나 만들어줘. 그 대신 괴산해서 옥수수 1년에 한 번씩 막 보내줄게. 라고 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또 질문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꼭 그 네이버나 카톡 쪽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언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잘해도 뭐, 다른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예.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밴드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상품 판매와 관련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에요. 아니죠. 지금 저 페이스북도 보게 되면 하시는 분은 있지만 페이지를 만들어 광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뭐 어떤 사람은 1,000원도 해보고 2,000원도 해보고 그러는데 10,000원, 20,000원 하게 되면 노출이 뭐 도달률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1,000명 보고 2,000명 보잖아요. 구매하고 연결되는 건 거의 한 건도 없어요. 그냥 보는 거야. 거기 보면 구매하기 버튼 누르면 쇼핑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페이스북 보고 야, 이 제품 괜찮네.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보통 우리가 이거 한살림 같은 매장 말고 왜 제가 르카포 할 때 그걸 느꼈는데 옷 파는 스포츠웨어 파는 매장 있잖아요. 근데 뭐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탁 삽니까? 안 사죠? 이 매장도 훑어보고 저 매장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그 평균 10명이 들어오면 1명 정도 1.2인가가 나와요. 10명이 다 응대하면 입어보고 다 벗고 가고 결국 1명 정도만 사요. 1.2예요. 근데 그 1.2라는 비중이 온라인 가면 더 커. 1000분의 1 막 이렇게. 1000분의 1. 제가 보기에는 그 한살림 쪽에서 뭘 한다고 그러게 되면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단계별로 우리 아는 사람들 통해서 알려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씩 점조직으로 입소문, 점조직 입소문.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우리 뒷캡신하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만 있는 사람들 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람, 도시 사람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럼 괴산에서 뭘 갖고 있을까? 줄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왜 가끔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가끔 명절 때 가고 오면 고향에서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김치 싸주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거 옆에 사람 나눠 먹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 먹고. 어떻게 마음의 고향 뭐 어떤 시골기 뭐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괴산이라는 동네가 우리 고향 부여하고도 비슷해가지고 교통도 되게 나쁘네 여기.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관광지가 저기 뭐 산막이의 꼴 빼놓고는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다 거기서만 놀다가 가더라고.
부지효과 찾아오려고 그러면 찾아와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나중에 서울농장, 뭐 서울 체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즘에는 여행이 보는 게 즐기는 여행 뭐지 이렇게 가서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한단 말이에요. 템플스테이가 유행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쉴 동안 뭔가 하나를 하겠다. 그래서 괴산 그쪽 서울농장에서 나중에 이제 건물 짓게 되고 다 성공할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꾸며 나가고 사람들을 끌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성공 여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했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순비처럼 처음에 그 될까 했는데 와서 해요. 신기하게 아들하고 하고 야 그것도 못하냐고 막 하고 2시간씩 재밌게 해요. 그 프로그램 잘 한번 구성하면 오히려 괴산으로 휴가를 올 수도 있어. 그죠? 평상시처럼. 그것도 산막이끌도 있고 여름에는 옥수수도 많고 많잖아요. 뭐 계곡도 좋은 데도 많고 청정 어떤 그런 쪽 마음으로.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아시는 거 모르는 거 처음에서 제가 떠들었습니다. 예. 와디즈 이야기가 흥미로웠는데요. 예. 그 실패의 경우 와디즈 신청 방법을 좀. 아 그거는요. 그 와디즈 들어가게 되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품이다. 그 대신 와디즈는 한 가지 단점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기존의 쇼핑몰에서 팔던 제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할 때 그걸 해요. 이게 이제 초기 내가 SNS 이런 것도 안 해가지고 뭐 사람들도 못 모아놓고 자본도 별로 없을 때 그걸 종잣돈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수수료가 이렇게 낮지도 않아요. 뭐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이 뭐죠? 그게 카톡에도 뭐 하나 있는데 뭐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카톡에도. 근데 그건 20%야 수수료가. 그러니까 함부로. 그래서 보통 요즘에 그 뭐 뭐 만들어 놓고 아까 저 헤라와 그분도 망했지만은 쇼핑몰이 수수료가 40%예요. 이게 내가 소비자가 1,000원인데 1,000원 팔으면 400원을 줘야 돼 그쪽한테 쇼핑몰에.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쇼핑몰은 내가 이거 하나를 네이버 쇼핑몰에 1,000원씩 팔았는데 이거를 2개, 3개 묶으라고 그래요. 묶어서 1,000원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쇼핑몰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게 되면 그냥 땡처리하던가 그 용도로 들어가고 좀 이렇게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는 건데 쇼핑몰 통해 가지고 성공한 거는 거의 무슨 건강식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왜 TV 채널 같은데 요즘 뭐 종편 같은데 보면 막 뭐가 좋다고 막 떠들죠. 논의지수가 많다고 막 떠들어보면 그 끝나자마자 분명히 쇼핑몰에서 논의지수 팔고 있어. 다 작전이 걸려. 그래서 쇼핑몰에 보게 되면 옷도 막 6만 원에 뭐 3벌, 4벌 팔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세요. 6만 원짜리면 원가가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품질이 아주 안 좋은 거지. 이제 그런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쇼핑몰은 아직까지 작은 회사들은 움직일 게 아니에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은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괴상이 잘 나가요? 더 입장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참 만드는 게 여러분들 혹시 뱀 장사 하세요? 뱀 장사.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가면 오늘도 괴산 오다 보니까 장 열렸던데 장터에 가면 꼭 뱀 장사가 있었어. 애들은 가라, 뭐 어른만 와라, 뱀을. 재밌지, 막 놀고 막 원수. 근데 결국 다 사람들 모이면 그 사람이 약 팔아요. 건강, 그때 뭐 소화제, 지금 보니까 이상한 약들 많이 팔어. 그죠? 제가 우리 김 국장한테는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게 뭐 블루가 됐건 뭐가 됐건 다 필요 없어. 사람이 몰려야 돼. 그죠?
그 뱀 장사, 뱀 역할할 거를 열심히 찾아보시라는 얘기. 뱀 장사. 아, 사람이 몰려야 무슨 뭐 장터도 열든지 뭘 할 거 아니요. 그죠? 이상입니다. 네.